안녕하세요. 배당 부자입니다. 요즘 투자자들이 자주 이야기하는 투자 키워드는 바로 AI입니다. 물론 배당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배당 투자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 아무래도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와 같이 반도체주가 상승하면서 AI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다루어지는 게 현실인데요. 뉴스, 기업 실적, 산업 전략, 컨퍼런스 어디를 보더라도 AI에 대한 이야기는 빠지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일상 속에서도 검색, 음성 인식, 알고리즘, 업무 자동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AI는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투자자들은 여전히 이렇게 말합니다. AI가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정작 어디에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투자자의 고민을 해결하고자 나온 ETF가 있습니다. 바로 에이스 미국 AI 테크 핵심 산업 액티브입니다. AI는 단순히 한 기업이나 한 섹터의 이슈가 아니라 산업 전체의 구조를 바꾸는 거대한 흐름이기 때문에 이러한 고민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따라서 AI에 투자하려면 AI가 만들어내는 전체적인 흐름과 구조를 이해하고 이에 접근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이 ETF는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하고자 하는지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ETF는 지난주에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은 1195원이고요. 순자산은 398억 원입니다.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계좌에서 투자를 할 수 있고요. 물론 일반 계좌나 ISA 계좌 모두 투자가 가능한 상품입니다. 자,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아직 도입부에 불과한 AI 혁명의 사이클이 이제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발맞추어서 투자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 이제 물음표를 제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ETF는 어떤 특정 섹터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AI가 사회 흐름을 바꾸는 사이클에 투자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설명을 하고 있고요. 어떤 부분에서 이제 설명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표에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 IT가 1960년대부터 어떤 식으로 발전했는지 설명하고 있는데요. 90년대 쪽에 보면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노키아라는 이제 유명했던 핸드폰 회사가 있지만 이제 사라졌고요.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구글, 아마존, 과거에 페이스북 이런 회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2020년에 들어오면서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이 이제 점점 더 IT 산업을 지배해가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2022년 들어서면서부터 본격적으로 AI라는 화두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AI에 대한 투자는 할까 말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참여할까, 이런 문제에 들어서고 있다는 부분을 시대가 변해가는 흐름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 IT 버블에 있어서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오랜 시간 고통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AI도 버블이 아니다, 이런 부분에 참 이슈가 많이 있는데요. 그때와 지금의 가장 큰 차이는 아무래도 실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닷컴 버블 시기에는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급등했다가 실적이 따라오지 못해서 이제 버블이 붕괴되었지만, 현재 AI 관련 기업들은 주가가 상승하고 있지만 단지 기대로만 상승한 게 아니라 실제로 매출도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주당 순이익도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을 이제 주요 기업 실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매우 유명한 사람이죠. 오픈 AI의 CEO인 샘 알트만입니다. AGI, 범용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서는 약 250기가와트의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스타게이트 1이라는 대규모 AI 서버 시설이 들어가는 공사 현장이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이 현장에 들어가는 엔비디아 칩은 40만 장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아까 분명히 250기가와트의 컴퓨팅 파워가 필요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저 큰 공간에 들어가는 용량은 불과 1.1기가와트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거의 250배에 달하는 투자가 추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그에 필요한 GPU는 1억 장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들어가는데 GPU 한 장에 5천만 원이 넘어간다고 하는데, 정말 계산이 어려운 수준으로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마침 지난주에 저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 한국을 방문했고, 모두가 다 아시는 현대차와 삼성전자의 회장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적인 치킨 회동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이 자리가 끝나고 다음날 젠슨 왕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에다가 26만 장의 GPU를 우선적으로 공급하겠다. 그래서 삼성, SK, 현대차는 최대 5만 개의 GPU를, 그리고 네이버에서도 6만 개의 GPU를 도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정말 대단한 숫자인 게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미국,
중국, 그리고 한국이 거의 세계 3위 수준으로 AI 관련해서 발돋움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규제도 많고 삼성전자도 HBM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SK 하이닉스가 실적이 좋고 그랬지만 이렇게 GPU가 공급되면 HBM이나 반도체 쪽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쪽에서도 많은 발전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빅테크를 중심으로도 AI 인프라는 계속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엔비디아, 오픈 AI, 메타, 구글, 아마존, 테슬라 이런 유명한 회사들이 지금 다 모두 AI를 통해서 새로운 설비, 새로운 소프트웨어, 새로운 인프라 이런 투자를 하기 위해서 계속 투자를 집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ETF는 이렇게 전반적으로 발생하는 AI의 시장에 투자를 하는 것을 첫 번째 타겟으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모든 투자는 이제 성장해가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AI 핵심 산업이 성장해가는 단계에 따라서 투자하는 비중을 조절하는 액티브 투자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자, 어떤 식으로 이 부분을 조정하는지 살펴보면은 일단 크게 네 가지로 AI 핵심 산업을 분류해 보았는데요. 컴퓨팅, 그리고 에너지, AI 소프트웨어, AI 하드웨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컴퓨팅은 저희가 많이 들어봤던 SK 하이닉스나 삼성에서 만드는 HBM 그리고 그거를 연산하는 부분. 그래서 관련 기업들은 뭐 엔비디아, AMD, 브로드컴 이런 회사들에 주로 투자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에너지는 단순합니다. 전기가 있어야지 이런 모든 컴퓨터 장치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회사들, 뭐 많이 들어본 회사가 오클로,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뭐 이런 회사들이 있고요. 그리고 기계도 있고 에너지도 있어도 결국은 뭐가 필요합니까?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소프트웨어. 그래서 프로그램을 많이 이제 사용하는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 뭐 팔란티어 이런 회사가 있고 나머지는 이제 그런 AI를 가지고 실제 분석을 해내는 기초자료를 도와줄 수 있는 뭐 레딧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주로 분류를 하였고요. 마지막으로 하드웨어입니다. 이런 모든 기초적인 설비, 전기,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지만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로봇이나 어떤 자동차 이런 거를 만들어내는 회사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미국에는 뭐 테슬라 대표적으로 이런 회사가 있고 뭐 가상현실의 메타, 뭐 한국에는 현대차가 있겠죠. 이렇게 AI를 완성하는 네 가지 핵심 산업을 분류해 보았고요. 그러면 이 핵심 산업이 모두 동시다발적으로 발전해 가지는 않습니다. 먼저 이제 반도체가 발전해서 AI가 요즘에 번역도 자동으로 해주는 것처럼 프로그램 쪽에서 이제 발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런 연산을 하면서 전기가 많이 필요해지고 그리고 점점 소프트웨어가 발전하면서 뭐 아이언맨에 나온 자비스 흔히들 많이 얘기하죠. 이런 비서나 프로그램 이런 게 발전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이 이제 저희 가정이나 사회 기반 시설에서 움직일 수 있는 로봇이나 자동차 이렇게 발전해가는 순서로 변해가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이 정도 비중으로 투자를 하는지 표로 이제 한번 살펴보면요. 이제 기본적인 인프라의 40% 정도가 들어가는데 인프라를 컴퓨팅 그리고 에너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팅 쪽에서는 AI 반도체의 5%, 클라우드 쪽에 15% 이렇게 분할을 했고요. 에너지 인프라에서는 전기 관련, 전력 공급 관련해서 20%를 전부 투자를 하는 것으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AI 기반 산업이 아니라 활용하는 쪽에서는 60% 정도의 투자 비중을 설정했고요. AI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소프트웨어는 이제 엔터프라이즈 AI 그리고 산업특화 AI 많은 비중이 지금 들어가 있고요. 제일 많은 비중이 이쪽 분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플랫폼 아니면 의료 AI 그리고 자동화, 뭐 의사결정 이런 부분에 주로 투자를 하는 회사들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하드웨어는 이제 뭐 모빌리티나 로봇 이런 쪽의 이제 단계인데 아직은 비중이 제일 낮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아마도 이쪽의 비중이 나중에 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산업군에 투자를 하는데 고려하는 요소들이 6가지가 있는데 뭐 분야의 대표성, 웹 트래픽 데이터, 특허를 가지고 있는지, 빅테크와 어느 정도 같이 사업이 진행되는지, 뭐 실적이 나오는 것과 같은 주가 모멘텀, 그리고 개별적으로 리서치를 통해서 강점이 나타난지 6가지 정도 항목을 가지고 각각의 투자 비중 안에서 회사들을 선별해내는 것으로 이렇게 액티브 투자의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 세 번째는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진 핵심 기업을 선별해내서 그 안에 있는 산업군의 회사에 여러 군데 투자하는 게 아니라 집중적으로 몇 개의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뭐 메타, 레딧, 오라클, 오클로
이렇게 4개 기업을 예로 들었는데요. AI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레딧인데요. 저는 처음에 레딧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뭐 채팅인 하거나 대화를 나누고 정보 교환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이거를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고품질 인간 대화 데이터,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어떤 식으로 반응하고 이런 거를 다 이제 정보를 취합해서 AI가 더 똑똑해지게 하는데 쓴다는 건데요. 좀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걸 이제 AI가 다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건데, 어저께 카카오톡에도 챗GPT가 이제 바로 사용될 수 있게 업데이트 됐던데 아마도 이런 쪽에서 연관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고요. 그리고 컴퓨팅 인프라에서는 이제 오라클이라는 회사에 집중 투자를 하는데, 오라클은 쉽게 얘기하면은 서버와 통신 환경을 제공해서 AI 서비스가 저희가 보이지 않는 인터넷의 영역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서비스를 도와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고성능 전용 클라우드를 제공하는 회사. 그래서 사실 굉장히 유명한 회사인데 이번 기회에 저도 어떤 서비스 회사인지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인프라 관련해서는 이제 오클로라는 회사에 투자를 하는데 차세대 소형 원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제 이동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기존과 같은 거대한 파워플랜트가 아니라 좀 소형화되어서 필요한 곳에 딱 필요한 만큼의 에너지를 전송할 수 있는 그런 회사에 투자를 하는 거고, 메타. 예전에는 이제 저희가 알던 페이스북이었는데 이제 가상현실이나 이런 부분에 더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꿨죠. 메타는 최근에 이제 보면은 AI가 결합된 뭐 웨어러블 하드웨어, 가상현실 관련 이런 투자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AI와 접목돼서 무언가를 이제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서비스를 주로 하는 것으로는 메타를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투자 예상이 되는 15개 포트폴리오가 이제 출시하기 전에는 나왔는데요. 가장 많은 비중의 4개를 보면 앞에서 설명했던 레딧, 오라클, 메타, 오클로 이렇게 있고, 나머지 밑에 부분에 이제 쭉 한번 보시면은 대부분이 다 들어보셨을 회사고요. 맨 아래 3개를 보면 이제 빅테크도 좀 들어 있습니다. 구글, 엔비디아, 테슬라 대충 4에서 5% 내외로 투자가 되고 있어서 특정 중소형 기업에만 투자를 하는 것은 아니고 빅테크 전반에 걸쳐서 여러 기업을 투자하는데, 너무 빅테크가 아니라 발전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도 투자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뭐 에너지, 서비스, 그리고 뭐 IonQ도 있네요. 뭐 양자, 그리고 보안 관련된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그래서 AI가 이제 시장에서 활성화되는데 필요한 각각의 서비스 분야 또는 인프라 분야 이런 데에 관련된 기업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이 ETF는 예상됩니다. 그리고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 출시 전의 데이터랑 출시한 후의 데이터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투자 비중이 바뀌었는지 확인해 봤는데, 오른쪽에 대비 쪽을 보시면 대략 뭐 가장 많이 그나마 조금 바뀐 게 블룸이 계획보다 한 1% 정도 증가했고 나머지 기업들은 0.5% 내외 정도 변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된 것보다 주가가 오르고 내리니까 그 정도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올해 이 기업들이 얼마나 상승을 했었을까, 그것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올해 나스닥 100 같은 경우는 1월부터 이번 주까지 23% 상승을 했는데, 이 ETF에 들어와 있는 AI 관련 기업들은 굉장히 많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클로, 블룸에너지는 거의 500% 육박하게 상승을 했고요. 로빈후드는 거의 300%이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락한 회사가 하나도 없고, 제일 조금 오른 게 메타 10%, 테슬라 13%이 정도고, 대부분의 회사가 이제 굉장히 크게 상승해서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닌가, 약간은 이런 걱정도 좀 생기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만큼 이쪽 AI 관련된 기업들의 성장세가 눈부시다. 앞으로도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기대감을 갖게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던 투자 비중하고 실제로 올해 상승했던 거를 이제 같이 계산해 봤더니, 이 ETF가 만약에 1월에 출시가 돼서 바로 투자를 했다면 대략 160% 정도 상승한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 ETF에서 말하는 바는 간단합니다. 물론 저희가 기업에 투자를 하지만 보통 몰빵 투자를 좀 많이 하는 경향도 있지 않습니까? 개인이 이제 모든 산업군에 다 포트폴리오에 갖춰서 투자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엔비디아 하나만 투자를 하든가 메타 아니면 뭐 알파벳 이렇게 특정 기업에만 투자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이 ETF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겁니다. 이제 AI 시대가 들어오는 것은 명확해졌고 산업이 이제 변화해 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특정 기업 하나에 투자를 할 게 아니라 이 전반적인 AI 관련된 생태계 전체를 이해하고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안에서 변해가는 과정에 따라 투자하는 비중은 전문가인 에이스 ETF에서 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 생각이 들고요. 자, 투자에 들어가는 비용은 0.45%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타 비용이 나오면 아마 실제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확인할 필요는 있고요. 1,000만 원 투자 시에 단위가 조금 헷갈리게 되는데요. 조심해야 됩니다. 1,000원입니다. 그래서 1,000만 원 투자하면은 1년에 46,000원, 그리고 10년에 56만 8천원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기타 비용이 들어가면 조금 올라갈 수 있지만 나중에 자산이 커지고 그러면은 조금 더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자,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이 ETF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떤 반도체 또는 IT 서비스 이렇게 한 분야에 투자할 게 아니라 AI라는 전반적인 산업의 발전 과정에 투자를 하고 싶을 때 투자를 하는 게 ETF를 만든 에이스 목적인 것 같고요. 그래서 산업의 흐름에 투자를 내가 하고 싶다. 그랬을 때 이 ETF에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에서 봤지만 일부 빅테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2% 정도. 이미 나스닥에 투자를 하고 있는 분이라면 일부 종목은 중복이 될 수 있다. 이 정도는 이제 인지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환해지는 따로 하지 않기 때문에 환율의 변동성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런 환오픈 상품에 투자를 하는 게 포트폴리오 구성 차원에서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아까 제가 이미 살펴봤지만 전체 평균으로 봤을 때 올해 이미 164%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올라있기 때문에 앞으로 물론 시장이 성장하면 계속 커가겠지만 약간 부담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강한 정신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산업에 투자를 할 때는 너무 매일 지켜보는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무관심. 이게 이제 좀 성공적인 투자로 가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투자를 할 때에는 반드시 여유 자금으로 해야 하고요. 그리고 비중도 좀 조정을 해서 꾸준히 길게 투자 타임을 가져가는 게 좋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비중을 이제 저도 투자를 시작했지만 앞으로 어느 정도로 비중을 늘려갈지 좀 고민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여러분도 투자하시는 성향에 따라서 적정한 투자를 길게 하신다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하는 좋은 ETF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호하시는 투자 성향에 따라 상품을 선택하셔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